에반게리온은 여러가지 소재로 뒤덮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라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오류는 무시해주세요. 일부 통설과 제 해석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에반게리온의 세계는 제1시조 민족에서 시작합니다. 신과 같은 존재인 그들은 하얀 달에 아담을, 검은 달에 릴리스를 넣고 전 우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행성마다 하얀 달 혹은 검은 달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서 달은 일종의 캡슐을 의미하고 그들의 목적은 아마도 생명의 잉태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정상적인 절차대로 달 착륙이 이루어진다면 하얀 달이 도착한 행성에서는 아담이 생명을 잉태하여 사도를 낳게 되고, 검은 달이 도착한 행성에서는 릴리스가 생명을 잉태하여 릴린이 탄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마도 완전한 개체로 태어나 각자의 행성에서 문명을 꽃피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얀 달이 먼저 도착하여 아담이 사도를 퍼뜨리던 지구에 어느 날 검은 달이 도착하게 됩니다. 행성당 하나의 달만 도착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얀 달과 검은 달이 모두 존재하게 되어버린 지구에서는 아담과 사도가 동면에 들어가게 되고, 검은 달의 릴리스 역시 불완전한 상태로 생명을 퍼뜨리게 됩니다. 생명의 나무를 이루지 못한 채 릴리스의 체액에서 태어난 생명체는 인류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지구에는 불완전한 생명체인 릴린이 번성하게 됩니다. 만약 아담 혹은 릴리스가 롱기누스의 창과 결합하여 생명의 나무를 이룬 후 탄생한 생명체가 번성했다면 완전한 개체들이 행복하게 지구에서 번성했을 것입니다만, 롱기누스의 창에 구속된 채 생명의 나무를 이루지 못한 릴리스의 체액에서 태어난 릴리는 탄생 그 자체부터 불완전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 불완전성을 이유로 인간은 하나의 개체로서는 완전하지 못하며 가족이나 부락, 도시를 이루며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을 갖고 살아가며 타인과의 관계는 항상 수많은 상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에반게리온의 감독인 안노 히데아키는 믿음과 사랑, 의심과 배신, 이 모든 달콤하고도 쓰라린 경험을 하얀 달과 검은 달의 오류라는 설정으로 설명해보고자 한 것이죠. 제레로 표현되는 인류의 대표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릴리스로 모아 더 이상 상처받거나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하나의 개체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서드 임팩트의 폭풍 속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던 주인공 이카리 신지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그로 인한 상처를 지금 인류의 모습 그대로 극복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중극이라는 이 모든 설정과 세계관에서 빠져나와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사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릴린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열매를 총동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라는 이름의 종교를 만들어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이성의 총알을 바탕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하죠. 만약 모든 것이 신의 섭리이기에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반게리온의 세계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안노 히데아키는 결국 다시 한번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극복해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고, 이 모든 상처와 사랑을 간직한 채로 몇 번이 되었든 다시 살아가 보자는 데 작품의 방점을 찍은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도처럼 나 혼자서도 행복하고 완전할 수 있게 된다면 인류 보완 계획은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 엔드 오브 에바에서의 오렌지 주스와 혹은 신극장판의 인피니티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것인데, 만약 우리가 사도처럼 나 혼자서도 행복하고 완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더 나은 세계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상처가 가득하더라도 지금처럼 사랑과 전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세계일까요? 만약 포스 임팩트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